안녕하세요. 네. 4차 K축구 혁신위원회는 이제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논의를 이뤘습니다. 첫째는 이제 축구 거버넌스 혁신 관련인데요. 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종목 특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 체육회 기준에서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해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권고하게 될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안의 근거 조항이 되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고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선수 성장 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선수 등록 패러다임과 대학 리그 시스템을 좀 혁신하고 우수 지도자와 함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 참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 강화위의 독립성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협회가 관련 규정과 문제 인식을 좀 공유하는 자리였고, 다음 회의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준이 마련된 건지, 그리고 이 아까 뭐 실업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어떤 종목이 뭐 참가한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그 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대한축구 협회로 좀 기준을 바꿔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줄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 결과 이제 프로나 실업이나 대한체육회의 그 기준에 따라서는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늘려나가게 되면 아마 선거인단이 1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을 많이 검토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방안에서 도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산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동호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1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호인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게 모든 축구와 관련된 사람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뭐 전혀 제외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확답은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 명 이상이면은 기존의 그 그룹이 한 200명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분야입니까? 뭐 글쎄 정확하게 수치를 뭐 내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늘어나는 숫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2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수치여서 아마 선수, 뭐 지도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립성, 감독 선발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상 감독과 수석코치가 두 명으로 지원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협회에서 얘기는 나오는 건가요? 뭐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규정하는 어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각 종목 단체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협회 단체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좀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또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회의와 별개로 그 앞서 나온 보도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일단 뭐 처음에 혁신위를 하면서 시작했던 건 결국 이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각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발언록을 기재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또 나오는 것이 결국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한 방향으로서 혁신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회의가 끝났을 때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나서서 모든 브리핑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였고 또 이제 회원 기록들은 또 남겨서 문서로 또 남겨서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서가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된 건 있지 않나요? 뭐 이제 밑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회의록 속으로 각 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담지는 않고요. 결국 회의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주제에 대한 토론하는 과정에 대해서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담고 있지 뭐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요. 그 회원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면 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뻗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회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한에 제한을 주지는 않으셨는데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근데 이 혁신 회의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 같으세요? 뭐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올해 회장님의 뭐 자리가 없어서 경영을 한다면 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한다라는 걸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서 좀 그거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어떤 중요한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뭐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